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홍콩 대표팀과의 대결에서 29년 만에 패배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참사를 맞았습니다. 홍콩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바니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전에서 푼푸이인의 멀티골에 힘입어 중국을 2대1로 꺾었습니다. 이 경기는 초반부터 중국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경기였기에 참담함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홍콩은 전반 9분 탈룽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푼푸이인이 후반 6분과 14분에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창피했는지 이날 경기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경기로 인해 홍콩은 중국을 꺾으며 29년 만에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홍콩은 1995년 다이너스티컵 3위 결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만 승부차기는 공식적으로 무승부로 기록되기에 승리만 따진다면 지난 1985년 베이징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중국을 2대1로 물리친 전적을 기준으로 39년 만에 중국을 이긴 셈입니다. 홍콩은 국제축구연맹 랭킹 152의 약체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받은 충격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콩의 예른 안데르센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다른 경기보다 더 잘했다며 중국과 맞붙을 때면 내가 따로 동기부여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부정적인 갈등 요소들이 즐비합니다. 홍콩은 150여 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 열린 반환식에서 영국 국기 대신 중국 오성홍기가 개양됐습니다.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본토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동안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 및 문화 중심지로 성장했는데 수십 년간 고립됐던 공산주의 중국과는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누리던 자유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홍콩을 떠나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을 당시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 즉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50년간 고도의 자치권과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 같은 약속이 있었기에 처음 몇 년간 양국 관계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2001년 거주권 부여 논란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촉발되었고 홍콩 내에선 중국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홍콩이 중국을 참패시키는 쾌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경기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중국 대표팀 선수가 3명이나 퇴장을 당했습니다. 푼푸이인이 동점골을 넣은 이후 심판의 무례한 행동을 한 미드필더 왕상위안과 위험한 동작으로 지적을 받은 수비수 우사오충이 차례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중국 티탄 저우바오에 따르면 왕상위안이 후반 11분에 퇴장을 당했고 7분 후에는 벤치에서 코칭 스태프 한 명이 레드카드, 이후 후반 27분 우사오충까지 그라운드 밖으로 쫓겨나며 중국은 9대11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같은 더티플레이에 질려버린 것인지 중국전에서 2골을 넣은 홍콩 공격수 푼푸이수와는 경기가 끝난 후 중국 대표팀이 코트에서 소림 정신을 보여주었다며 매너에서도 완패한 중국 축구 대표팀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같이 굴욕을 맛본 중국과는 반대로 국제축구연맹 랭킹 152의 약체, 홍콩 축구는 79위 중국을 39년 만에 꺾으며 오는 12일 막을 올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중국도 홍콩도 아시안컵에 참가하지만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우 어떨까요? 대한민국 축구팀의 경우 겹경사가 터져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손흥정 씨를 제외하고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경우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3위에 오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프리미어리그,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정교한 피니셔임을 증명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를 인용해 EPL에서 최고의 결정력을 뽐낸 공격수를 추렸는데 기대 득점과 견조 실제 골수가 많은 골잡이를 쭉 나열했습니다. 이 중 손흥민은 당당히 1위에 올랐고 황희찬 역시 해당 명단 3위에 올라 올 시즌 만개한 기량을 재차 입증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이번 시즌 손흥민이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 중인 포워드라면서 기대값 7.1보다 4.9골 더 많은 12골을 꽂았고 이 부문 1위라고 적었습니다. 손흥민의 꾸준한 활약은 변함없는 몸값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축구 전문 매체 스코어 90은 손흥민이 30대를 넘긴 축구 선수 가운데 몸값이 4번째로 비싼 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모두 대상으로 따져봐도 해리 케인, 무함마드 살라, 케빈 더 브라위너의 뒤를 이었는데요. 2020년 9천만 유로, 약 1289억 원으로 최고 주가를 자랑했던 그는 여전히 유럽에서도 돋보이는 기량을 유지하며 월드클래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시즌 EPL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컨디션이 절정에 달해 있는 황희찬과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슛돌이 이강인, 발롱도르 수비수 부문 1위 미넨의 철벽 김민재와 홍현석, 정우영 등 뛰어난 이선 자원들도 든든합니다. 이같이 역대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멤버들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은 이변이 없는 한 조 1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네티즌들은 자국의 축구 선수들을 응원하기보다는 조롱 섞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의 축구 커뮤니티인데요. 최근 이 커뮤니티에는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지난 홍콩과의 경기에서 3명이나 퇴장당하면서 패한 것은 태국과 베트남에 패한 데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이룩한 또 하나의 부끄러운 걸작이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글은 어떻게든 자국 축구팀의 실력을 쉴드 쳐보려는 것인지 홍콩 축구대표팀은 약하지 않다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초반 리드가 역전돼 3명이 레드카드를 받았고 중국보다 훨씬 낮은 순위의 홍콩에 패해 연패하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뒤 축구대표팀은 구두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론이 흘리고 있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안컵 진출 전망을 보고 있노라면 실소를 금치 못할 수 없다. 며칠 전 우리보다 국제 랭킹이 높은 오만에 졌는데 지난 월드컵 12위권 국가가 2골로 우리를 꺾었다고 하면 당연한 결과다. 근데 이번 패배의 경우는 다르다. 피파 랭킹 152에 불과한 홍콩팀은 이번 아시안컵 상위 24개 팀 중 국제 랭킹이 가장 낮은 팀이다. 홍콩은 피파 순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2023년 홍콩 대표팀이 치른 10경기에서 2승 3무 5패의 기록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부탄과의 평가전과 브루나이를 상대로 2승을 거뒀다. 3번의 무승부는 준비 경기에서 싱가포르와 캄보디아를 상대로, 월드컵 예선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0대2, 태국의 0대1, 베트남의 0대1, 1차전, 2차전 부탄 원정에서 5패를 기록했다. 그런 상대에게 패하는 것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세계 랭킹 152 중국 홍콩에 패한 것은 중국 축구의 하한선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축구대표팀의 현재 상태와 심리적 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아시아컵 세 팀을 상대할 때 중국 축구 대표팀은 누구도 이길 자신이 없다. 물론 중국 홍콩에 패하면서 대표팀의 하한선이 크게 커진 만큼 아시안컵에서도 전패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놀랄 일이 아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은 올해 3월 월드컵 예선에서 싱가포르와 연속 경기를 치른다. 중국 축구대표팀이 지속적으로 하한선을 갱신하기 시작하면 싱가포르의 재물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 내용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내용과 이제는 포기했다는 반응으로 크게 나뉘고 있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와의 연속 경기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벤트들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1985년 홈 월드컵 예선에서 모두 패했고 2015년 월드컵과 홍콩의 월드컵 예선은 모두 0대0으로 끝났습니다. 비판 여론은 사기를 훼손하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축구대표팀 역사상 필드 안팎에서 레드카드가 3번 나온 경우는 흔치 않은데 내 기억으로는 한국과 동아시아 4강전에서 레드카드가 3번 나온 경우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쉴드 친다면 다음에는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다. 158위 아프가니스탄은 약하지 않다. 161위 몰디브는 약하지 않다. 162위 미얀마는 약하지 않다. 175위 네팔은 약하지 않다. 193위 방글라데시는 약하지 않다. 184위의 부탄은 약하지 않다. 204위 스리랑카, 205위 괌은 약하지 않다. 앞으로는 몰디브와 괌과의 경기만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홍콩에 패한다는 것은 베테랑을 버리고 신인을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 축구의 결과는 중국 팬들의 생각에 합당합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이번 코칭 선발 결과에 처음부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록 코칭이 축구대표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유능한 코치라면 혼란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축구대표팀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